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잡아내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의 주가가 내가 사도 자신 있을 만한 가격대인가에 대한 고민부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지수대가 위기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지수대고요. 그리고 내가 산 매수가가 자신이 있으면 어떤 변동성이 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고 버텨도 될 만한 그런 종목. 그리고 내가 언제 되돌아봐도 정말 그때 그 가격에 잘 샀다 싶을 만한 그 가격. 그게 어디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말 이후에 시장의 바닥을 잡아준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반도체와 화학 등 시클리컬 업종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들 업종의 업황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업종과 또 종목의 PBR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거기에 무언가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투자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매매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세를 이루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화요일 또 세 분의 강한 코멘트로 오전장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어떤 코멘트로 시장 보고 있을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남들은 싸다는데 신기수 전문가, 눈빛을 살리자. 이정호 전문가, 이번 주는 즐기자. 네, 3인 3색의 코멘트입니다. 즐기자, 살리자, 싸다고. 네, 이 가운데서 남들은 싸다는데 알아볼까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지금 바닥을 논하거나 예단하지 말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그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이런 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정말 싸 보여. 그런데 정말 이걸 살까 말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그런 고민에 빠진 구간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한번 사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제 또 다음날 또 갑자기 확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블랙 먼데이가 찾아올 것이다 하고 주말에 막 뉴스를 다 덮었었어요. 근데 의외로 시장은 또 잘 버텼습니다. 해외 시장 대비 견조한 마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기사가 나오는 것들도 계속 말이 바뀌듯이 계속 변동성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싸다고 해서 그냥 싸다니까 따라가고 비싸다니까 따라 팔고 이럴 게 아니라 차분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싸다고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달러 지수하고 코스피를 연동했을 때 그 지수가 지금 역사적으로 한 10여 년 만에 또 저점을 깨고 바닥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버티고 있다면 한 2100을 기준으로 버티는 모습이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매력적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기사를 봤을 때는 9월 달에는 한 2조 3천억 매도를 해서 외국인들이 떠나나 이랬던 기사들이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나 이러고 아주 변덕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어제도 외국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 감세가 철회되면서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은행 실적들이 발표되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글로벌 증시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이제 올라갔지만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이 현재 싼 구간,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쌀 때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는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또 살짝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좀 찾아볼 뉴스 중에 좀 이번 주에 좀 볼만한 것들은 중국 당대회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우리 9시 뉴스라든가 8시 뉴스 시간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과 연관성이 좀 있는지 어떻게 반응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제는 자국 내 원자재 비축량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에서 또 부각되던 히토류 관련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자국 내 천연가스 재고량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연가스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중국 당 대회가 끝날 즈음이 22일입니다. 그때가 폐막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잠시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조용히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북한은 중국이 당대회 중요한 행사를 하니까 아마 뭐 압력을 가하진 않았어도 예의상 아마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도발, 또 핵 실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보면서 마침 그때 제가 뭐 표현을 잔잔바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메이저 방산주 말고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쉬는 구간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이슈와 함께 연결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엔과 러시아가 뭐 곡물 수출 협상에 이제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관련된 뭐 대두 관련주라든가 뭐 해바라기 CU 뭐 이런 거 관련주인 뭐 신송홀딩스나 뭐 샘표나 뭐 한일사료 대두산업들이 지금 또 쉬고 있습니다. 그런 쉬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지지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뭐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그리고 뭐 오늘도 로봇, 어제도 로봇이 잘 버텼었죠. 로봇 그리고 고금리 관련해서 금융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금융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잘 잡혀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시장을 어떤 속도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뭐 중대형주를 보셔도 되고 뭐 빠르게 좀 승부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강한 마인드를 갖고 싶은 분들은 뭐 병동성이 좀 큰 SCI 평가 정보라든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뭐 리드코프 이런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지방금융지주인 뭐 DGB 금융지주, 뭐 JB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투자자님들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떤 뉴스나 어떤 말이 나와도 절대 현혹되지 말고 또 함부로 예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독성 매매의 충동을 좀 제어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는 거 그겁니다. 지금 시장에선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물론 이렇게 큰 변동성이 바닥에서 나오면 저점에서 나오면 바닥을 만들어 간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오른다고 해서 달려들고 빨간불만 달려드는 거는 스페인의 투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스스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마인드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투의 황소같이 그리고 불나방같이 빨간불에 흥분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도 이것저것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 아직은 확실히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34선 이탈도 가능하고 2300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가능한 상황. 그런데 바닥을 잡아가는 듯하지만 흐름이 약해 보입니다. 전저점 테스트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저점 테스트 한 차례 더 일어난다고 보시면 위험의 빨간불, 그렇지 않으면 초록불입니다. 정말 뭐 변주해서 이 질문은 계속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고는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현금, 주식 50, 50의 그 비중을 대체로 전문가분들이 유지하시고 그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주셨던 윤겸 전문가가 조금 적극성 있게 이번 주 한번 매매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전저점 테스트 일어날 것이다. 2130선. 네, 여기서 좀 더 멀어지면 사실 변동성 나와도 과연 거기까지 밀릴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었는데 결국에 오늘 지수는 2250선이었죠. 장중의 고점이. 예. 딛고 찍더니 밀려 내려섭니다. 2250선, 2251선에서 밀려 내려서는 지수입니다. 보시죠. 자,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 역시도 노란불 제시해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전저점 테스트 보시죠. 네, 좀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실시를 웃는 게 아니라 아마 투자자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그래, 한 번 더 충격이 와도 나는 견딘다. 여기까지 견뎠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좀 웃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이렇게 서울 구경한다고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이 자체 하나로만 보면은 우리들의 심리를 갖고 들었다 놨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호재는 별로 없고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은 것도 없고 악재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돌발적으로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네.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자이언트 한 번 더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2월도 75를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뭐 매파적인 발언들 이렇게 좀 약간 입으로 하는 그런 경고성 그리고 지표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게 맞물려지면은 한번 좀 출렁일 것 같은데 저점을 깨지 않고 최근 저점 부근까지만 좀 왔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130 9월 말 이후에 2160 저점 딛고 다시 올라섰는데요. 들었다 놨다. 이정호 전문가님도 주말 사이에 좀 흐름 모시고 들었다 놨다 하셨다고. 네. 마음이 들렸다 놨다 하셨다고.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번 추세로 올라갈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또 무한정 떨어지고 이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자고. 네, 지수가 흔들려도 내 자신이 안 흔들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흔들린다고 내 자신까지 흔들리면 더 손실은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번 주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따 제가 강한 녀석 코멘트 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후 전문가 금요일장의 심리를 잘 보자. 이 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현지 시간 금요일에 미국의 만기일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장도 또 양봉으로 마감될 수 있을지 향후 전략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2000선까지도 이전에 열어두셨는데 일단 분위기 바닥 확인하는 분위기 탔고요. 예, 금요일장의 심리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깰지 안 깰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안 깬다 쪽으로 저는 60% 확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깨도 관계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지금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등 분위기를 주고 있다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앞산솔님께서 장이 그저 그러네요. 또 서단계 1년차님, 악착같이 매달려 있어야죠. 나무 위에 매미라고 마그마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마그마님은 어제 SBB테크를 장중에 들어가셔서 상한가를 맞으신 야수의 심장이십니다. 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 신상원 전문가가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움직임을 봐주셨죠. 원자재 비축량을 늘릴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위기, 자원 무기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에너지 위기, 그리고 자원의 무기화,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단기에 그칠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다시 화합하면서 뭐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다 초록불 주셨어요.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정호 전문가님, 폐배터리 항상 제 1순위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 관련한 이슈의 핵심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자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자원이 없는 국가는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구나. 자원이 있는 국가는 이렇게 강할 수가 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을 시장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원이 없으면 결국에 뭐 제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기가 많은 차질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더욱더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리사이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그런 기술 개발이라도 필요해야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욱더 바짝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한 이슈 그리고 종목군들의 움직임,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원 이슈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자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곡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단타 정도 뭐 가능할 것 같고, 뉴스 한번 나오면 올랐다 또 금방 매도 맞고 이럴 것 같아요. 폐배터리는 그런 쪽과는 조금 좀 결이 좀 다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라는 것은 성장 시장이고, 그리고 뉴스에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구조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계속해서 성장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이라든가 곡물 쪽에는 저는 접근을 이제 안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쪽에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관점 가능하다. 폐배터리주 오늘 종목 나올지 한번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어서 신상원 전문가님은요? 네, 뭐 마찬가지로 지금 자원에 대한 게 지금 부각되는 것들은 뭐 미중 갈등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뭐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물 자원, 그러니까 자원하면 식량 자원, 그다음에 뭐 광물 자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뭐 두 가지가 다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뛰어난 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기술이 있는 분야를 더 육성을 해서 기술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상훈 전문가, 남들은 싸다는데 신중함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방산주와 곡물주까지 범위를 넓혀주셨고, 그리고 추세를 잘 지지하고 있는 2차 전지 로봇, 고금리 관련 금융주까지 관심권에 놓고 있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눈빛을 살리자. 네, 눈빛을 살려서 매수할 종목을 찾아야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매수 신호를 좀 드렸죠. 무슨 선별적 매수 신호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높여도 되겠다라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식이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이제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매수에 좀 가담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확인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제 성향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 신호가, 제가 보는 바닥 신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의 바닥 신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한 가지는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은 그 나머지 한 가지까지도 바닥 신호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바닥 신호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내용적으로 봤을 적에 어제 이제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죠. 트러스 총리 감세안 대부분 되돌리겠다. 사실 그 달러가 추가 상승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것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감 때문에 좀 올랐고, 그리고 S&P 500도 그것 때문에 또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돌림이 됐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되돌릴 거로 봐야 되겠고, 파운드가 또 올랐고, 달러 하락했습니다. 달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보시면은 오늘 밤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형태가 쌍봉 형태가 돼요. 그럼 쌍봉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사면 또 올라가지. 이제 물론 그렇지만은 형태가 이렇게 되면은 달러도 일종의 투기 자산입니다. 그래서 환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 보면서 매도하는 심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상당 기간 동안 다시 또 상방으로 고점 돌파가 나오려면은 굉장한 악재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비 마이너스 7.6% 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3개월 연속 지금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경기 위축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좋게 보죠. 그래서 어제 은행주들 사실 그 실적 잘 나온 것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볼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적 좋다는 은행주들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카드 그 사용액이 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탄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좀 오른 부분들은 이런 거 이제 경기 위축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찍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은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 11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올해 최장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좀 환율 보시면요. 환율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올해 연초 대비해 가지고 얼마 올라갔냐면요. 20%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코스피 지금 지수에서 20%를 한번 빼내 보시면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지금 1800 미칩니다. 1800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달러로 지금 원화를 사면은 옛날보다 20% 더 살 수 있고 그 원화로 주식을 산다면은 그러면 옛날보다 주식을 20% 더 살 수 있죠. 같은 돈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원화가 반등이 나오면은 분명히 지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원화 반등이 나오고 지수 반등이 함께 나온다면 환차익과 주식 수익을 더블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외국인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수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2,300선까지 일단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FMC 볼 것 같아요. 11월 달 FMC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는 또 2,400에서 450 정도까지 전진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거의 바닥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뭐 전저점 테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닥권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강이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에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죠. 이쯤에서는 사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어쨌든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 주 후반부터는 아마 종목 장세가 또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별로다 싶은 종목들은 손실이 얼마가 났든지 간에 교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낙폭과대 실적주, 또 기조적 성장주 최우선 관심 가집니다. 낙폭과대 실적주면서 기조적 성장주 2차 전지죠. 제가 계속해가지고 최우선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선 쪽도 지금 현대미포조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매수관이 아닌가 싶고, 자동차 쪽, 뭐 반도체 쪽 이런 쪽도 다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방산도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도 모멘텀이 동일하게 살아있는 관에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그리고 차트도 좀 보시면서 바닥 잡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이 테슬라 쪽의 원통형 배터리 쪽 뉴스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프레몬트 공장에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 수율이 40에서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호재가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걸 추진한다. 공급 논의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일본 업체들까지도, 자동차 기업들까지도 우리 배터리 쪽에 손을 내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러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 지위, 이런 것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많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지만 바닥에서 고개를 완전히 들어줬었고, 그리고 또 아까 SBB테크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상한가 일단 한번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상한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상한가 종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바닥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아까 바닥의 조건식 3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개는 안 해주실 건가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오늘 그 저녁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충족하고 있는 바닥 조건식의 두 가지, 그게 뭔지,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거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세 번째 조건식이 뭔지 신기수 전문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린다고 하네요. 신기수 전문가 눈빛을 살리자.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점의 인식으로 이제는 주식을 좀 더 늘려나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현금 비중 수정하시겠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저는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예. 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기술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술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트레이딩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의 기술을 총 집합해서 지금 매매할 시점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관심 섹터로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과 신재생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요. 이 기준은 실적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 낙폭과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같이 좀 겸한 그런 섹터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300, 2450까지 진입하는데 이들 섹터가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이어가 볼게요. 오늘 세 번째 코멘트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즐기자. 네, 오늘 지수 음봉 매수 하실 건가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어느 정도 세팅은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즐기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저번 주부터 약간 그랬습니다. 약간 바닥이라는 신호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없어야 돼요. 저번 주 같은 경우 상한가 가는 종목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 시장에 돈은 돌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이 파급력은 좀 셀 거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근데 이번 주를 즐기자. 영국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왔었는데 이제 감세한 철회가 나오면서 이제 영국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IMF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대란 관련해가지고 내년이 더 위험할 거다 뭐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건 또 내년 얘기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실적 나오는 게 다 예상치 않게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가 나오면서 다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실적이 또 좋게 나왔는데 지수는 빠진 흐름,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에 약간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섹터가 어떻게 보면 갈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는데, 넷플릭스가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이번에도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이번 장에서도 완벽하게 대장 노릇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는 즐기자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못 가는 섹터들을 좀 추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에 상승이다 열광을 하는데 못 가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주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잘 못 간다. 다음 주는 시장이 빠지는데 더 못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들은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보합권만 왔어도 어느 정도 상승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 멘트만 말씀해드리고,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번 주 강했던 섹터들, 그리고 이제는 교체가 필요한 섹터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반등장에서의 답안지를 목요일에 가지고 와주신다고 하네요. 예,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본인은 세팅을 끝내시고 답안지는 목요일에 갖다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 시차를 우리가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서 이런 해답들을 좀 더 얻어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아서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서머랠리 오기 전에 이 질문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집 팔아서 주식을 해도 되는 시점. 이걸 찾아보자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진짜 집을 파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만큼 지금 내가 이런 위기 국면에서 내가 뭔가 자산에 베팅을 해본다면 그 연습을 해보는 건 정말 또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면 진짜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 중에서 레버리지 안 쓰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아무나 써서는 안 되죠. 저도 솔직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시점 만약에 내가 여분의 집이 있어서 이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뭔가 돈이 생겼다. 수중에 돈이 생겼을 때 어느 쪽에 지금 이 시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전에 서머랠리 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리도 괜찮았고요. 지수 때도 더 위였지만 지금은 매도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시장이고요. 2220선입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자,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주식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과연 금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주식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리고 채권에 들어가겠다 노란불, 예금에 넣어두겠다 빨간불입니다. 예금에 정말 거금의 돈이 딱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려면 그런 것도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몇 달치 생활비 정도는 우리가 예금에 넣어두고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잘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좋은 시기가 됐을 때 이걸 꺼내서 쓸 때가 생기게 되죠.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네, 마치 짠 것처럼 주식에 다 넣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신중하다 하자던 신상원 전문가님이 초록불을 주셨어요. 네. 예. 네. 빨간불 해야 되는데, 쫓겨나는데. 네, 근데 기회라는 거는 저는 뭐 언제든지 시장을 대응하는 투자자라면 저는 시장이 무너지던 뭐 정점을 가던 주식은 매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실전 투자대를 제가 되게 재밌게 좀 했던 기억도 있는데 뭐 승부를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위기 국면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에 들어갈 시점이라는 판단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채팅창에서는 선악계 1년차님이 요즘 집도 안 팔릴 텐데 금매로 싸게 팔아서 주식에 넣어서 물리고 이런 악순환 절대 안 되죠. 예, 실제로 이정호 전문가님이 이전에 이 질문 저희가 특집성으로 이 질문 드렸을 때 전화까지 받으셨다고요. 전화 받았었는데 저도 그때 집 내놨었는데 집이 진짜 안 팔려요. 아직도 안 팔려가지고 그냥 전세로 돌렸는데 주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왜냐면 집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뭐 솔직히 뭐 종부세 이런 거 나가고 뭐 하면은 좀 마음도 아프고 한데 주식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저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00까지 오면 진짜 잡고 싶은데 2000 오면 진짜 못 잡습니다. 무서워서. 왜냐면 앞자리 바뀌면 이거 또 이제 막 1800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못 잡아요. 2000 정도면은 진짜 이거 우리가 2, 3년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랑 지금이랑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거를 아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지금 주가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이고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더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기업들은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강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더 큰 수익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0년 그 이상을 돌이켜 봤을 때 2008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 대비해서
달러 환산 기준의 지수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었고요. 현재 그 부근까지 48인지 9인지 정도였어요. 어제 증권사 분석에서 있었는데 거의 50% 코로나 팬데믹 저점 당시까지 현재 지수는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한 60%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나 여러 상황들보다 10% 더 빠졌었네요. 60%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주식인가요? 지금 주식할 시점인가요? 저는 언제나 주식이었고요. 주식한 사람한테 주식할래, 채권할래, 예금할래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뭐 채권하겠다. 뭐 조금 일부분은 뭐 채권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채권 가격도 상당히 좀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금리 쪽으로 배팅을 하신다면은 좀 높을 것 같고요. 채권 뭐 싸진 부분 있다면은 뭐 그냥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주식보다는 그렇게 매력이 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그만큼 또 이제 뭐 기술이 있다면은 또 이제 수익 낼 때 손실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고, 남들 손실 본 것보다 좀 방어 잘해가지고 손실 좀 줄일 수 있고 하는 이제 기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갬블링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완전히 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주식을 하신다면은 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주식시장에 늘 계셔야 되고요. 그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가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가 그동안 많았었던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의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신지 아니면 오늘 차익 실현 관점이신지 의견 확인할게요. 매수면 초록불, 차익 실현 빨간불입니다. 제가 자료로 여기 적어놨었는데 공매도 제가 데이터 받아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적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랬었는데 그중에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이 종목도 쇼커버링 수혜주로 좀 증권가에서 얘기됐었는데 별로 오른 게 없었고, 이 밖에 펄어비스, 크래프톤, 컴투스 등등 게임주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지금 봐도 괜찮을까? 세 분 중에서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게임주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력은 이제 많이 중국한테 따라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에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P2E 허용이나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게임주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로블록스가 어제 20% 넘게 상승했던 모습자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중시의 게임주들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팁이다라고 말씀해 드린다면 유믹스 코인을 좀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좋다. 유메이드 관련해가지고 주식을 보실 때 어차피 우리나라 P2E 관련해가지고 유메이드 맥스가 상징성을 다 갖고 갔습니다. 네, 얘네가 올라야 그 다음 P2E 관련 게임주들 올라요. 근데 얘네가 오르기 위해서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먼저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게임주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성님께서 차익 실현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차익 실현 의견이 대세였고요. 그리고 또 매수 관점의 의견 이정호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어떤 종목 나올지 잠시 후 보시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볼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빨간불 켠 가운데 코스피는 2220선대에서 코스닥은 6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탑 머티리얼 그리고 비스토스 같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와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자동차주와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오전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장의 토마토 티켓이 탄생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정우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S에너지고요. S에너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소식에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810원,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4,195원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티켓 윤겸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첨보고요. 첨보 많이 내려왔던 종목인데 이제 좀 다시 올라갈 때가 된 걸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네요. 매수가 살펴보면 18만 3,500원에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최고가 20만 3,200원까지 오르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장의 티켓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가 굳건하게 티켓 4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정말 아비규환인데요. 오늘 최인호 전문가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기수, 신상원 그리고 이정우, 윤겸 전문가가 각 티켓 3장씩으로 바짝 그 뒤를 쫓는 모습입니다. 과연 최인호 전문가가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의 단독 선두 뒤를 이어서 4명이 모두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2장의 티켓 때문인데요. 먼저 이정호 전문가 지난 14일 종목입니다. S에너지 수익률 10% 넘게 발생하면서 티켓 획득하셨고요. 먼저 달아주실까요, 티켓? 지난주 금요일에 다 세팅하셨다고 하시더니 결국에 S에너지 10% 수익 났습니다. 어떻게 또 대응할까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2차전지 대비 약간 부실한 모습세가 나오는 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지지율이 미국에서 지지율이 공화당이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약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불안심이 있다라고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지지율의 역전을 할 수 있으려면 바이든은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SI에너지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5,000원까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목표가는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목표가 5,000원까지는 좀 높을 수도 있지만 4,500원까지는 약간 무난하다는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4,500원까지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최대 5,000원까지 노려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1차 4,500원, 2차 5,000원 선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S에너지였고요.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첨보 가지고 목표가 도달, 그리고 두 자릿수 수익률 10% 이상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 12일에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역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어제도 앵커님 질문 주셨지만은, 배터리하고, 이제 관련 종목들 상승에 대해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배터리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첨보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이고 국내 유일하게 이제 그 옥살산이란 특수 기초화학 연료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고품질의 옥살산을 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때 언급드렸지만 아시아에서 200대 중소기업, 유망기업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리튬 생산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저점 추세 전환으로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 제가 언급드렸고요. 일단 이제 오늘 20만 원 돌파하고 약간 지금 19만 4천 원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수익권에 오셨다는 이제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일부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 한 22만 원까지 단기를 조금 넘어서 시간을 갖고 들고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 비중 차익 실현, 나머지 비중을 22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차 목표가에 도달한 첨보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 전략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샘표, 신기수 전문가 CIS, 이정호 전문가 데모입니다. 2차 전지, 재건주, 그리고 음식료주까지 올라왔는데요. 곡물 관련주부터 볼까요? 샘표, 신상원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샘표는 다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지금은, 샘표 식품의 그런 매출에서 나오는 브랜드 로열티라든가, 그런 지분법, 그런 걸 갖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임대 수입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리스크 때문에 이 대두 테마가 한번 좀 강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도주로 신송홀딩스, 그다음에 샘표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곡물 수출 협의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 일정이 잡히면서 지금 거래가 좀 살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좀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통가는 주식 수가 안 그래도 적은 주식인데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주식 수가 더 적어진다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거래량이 한번 잠기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단점도 말씀을 드리냐면 변동성이 지금 강한 시장인데 종목 자체도 변동성이 아마 강할 겁니다. 강한 녀석들에 어울리는 성격은 갖고 있지만 대응하시려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하시라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품절주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타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이렇게 희망적인 것만 갖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5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좀 한 3분할 정도 아래로,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성 강한 주식을 할 때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 기회를 안 주고 간다면 잡힌 것만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리적인 대응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을 잘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진입가는 현재가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손절가를 변동성이 좀 크고 또 분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47,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이 회사가 재무도 양호하고 또 BPS가 72,000원입니다. 그래서 72,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샘표입니다. 지주사 샘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4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두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반면에 곡물 관련주는 이제 모멘텀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셨던 신기수 전문가 2차 전지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배터리주입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오늘 CIS의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CIS는 이제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생산하는데 몇 개 장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롤프레스가 제일 많이 팔려요. 60% 이상입니다. 매출 비중이. 근데 이제 그게 전극 공정 장비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거든요. 그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1,800억 수준인데 작년 매출이 1,30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캐파를 이제 많이 좀 채울 것 같아서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3공장 증설이 연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000억까지도 이제 매출 캐파가 아마 확보가 지금 될 걸로 보이고요. 공장 많이 지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얼티엄셀, 노스볼트, 브리티시볼트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북미하고 유럽까지도 다 고객사가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해외 쪽의 고객사 쪽의 수주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얼티엄셀이 지금 테네시 2공장 주요 공급사로 지금 채택이 됐고요. 하반기 때 지금 640억 수주가 됐는데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수주만 한 1,500억 지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쪽 늘고 있고, 또 노스볼트하고 브리티시볼트는 유럽 쪽인데 이쪽 수주 해가지고 유럽 수주가 올해 굉장히 좀 셌습니다. 그래서 2,200억 정도 이제 수준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올해 그 예상 수주액이 5천억 원을 지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제 1조까지도 아마 수주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이제 회사로 보여야 되겠고요. 또 이 회사가 사실 예전에 움직였을 때는 이제 전고체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자회사가 CI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인수를 했고요. 고체 전해질을 지금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연구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전고체 전지용 이제 건식 전극 장비가 또 필요하죠. 이제 만들려면은 이제 소재도 필요하지만 장비도 필요하니까 그 장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재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비 개발은 얼마 안 걸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전고체 부분이 또다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슈가 좀 아마 될 겁니다. 2차전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 움직일 걸로 보이고 내년도 매출이 올해보다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60% 정도 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장비 쪽이 약간 좀 소강 상태였지만 내년도에 다시 또 폭발적으로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실적이 늘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뭐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고요. CIS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박스권 달리다가 시장 무너지는 바람에 한번 또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그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반등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이니까요.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로 15,000원만 일단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선은 이번에 나왔던 저점 살짝 아래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 기업 CIS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이후에 반등 바닥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인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재건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재건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시장이 조금 어느 분위기가 좋을 때 호재는 또 호재를 낳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모는 다들 알다시피 종전 관련주입니다. 종전 관련주인데 대표적인 부분은 유압 브레이커 등 굴삭기 어태치먼트 전문 회사이고 2020년도에 신공장 준공으로 캐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매출액이나 이런 비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요즘같이 강달러 추세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본다면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SOC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중에 데모가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 갭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가격같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너무 다들 올라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눌림 오는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데모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데모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주시고요. 목표가 얼마 보실까요?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8,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굴삭기 어태치먼트 기업입니다. 데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공개 방송 일정 있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 4시에도 오늘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특히 오늘은 오늘 볼만한 차트와 투자 전략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부드러운 잔소리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일정도 있죠? 예, 7시에 하게 되고요. 그 제목은 제목은 2달 만에 보내는 매수 신호. 예. 2달 만에 이제 매수 신호 보냈습니다. 수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닥 시그널 3가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